자, 이번에는 30회 기출 12번부터 13번부터요. 이것도 30회 때는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소한 요놈을 찍으면 안 돼요. 요놈을 봅시다. 우리 허프에 이게 유인력을 낸 건데, 허프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K라는 마찰 계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새 요런 지문 잘 나오니까 한번 잘 보셔. 어떤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이게 허프의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마찰 계수가 먼저 결정돼야 돼요. 결정돼야지. 그래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지문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4번과 5번은 한번 기억을 좀 합시다.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 마찰이라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요 마찰 계수고, 또 우리 지대 이론에 가면 마찰 비용이라는 게 있어. 응? 비용. 근데 지금 우리는 마찰 계수를 보자고. 이 마찰 계수는 마찰이라는 걸 측정한 수치예요. 측정한 수치. 그럼 봐봐.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예. 자, 빙판길은 우리가 잘 미끌리죠. 빙판길은.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빙판길은 얼음은 마찰이 적다야. 지면과의 마찰이. 그러니까 쑥 잘 미끌려가.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는 잘 안 미끌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면과의 마찰이 크다 이렇게 불러요. 마찰력이 크게 작동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거 봐봐. 응? 교통 조건이 나빠. 그러면 이동이 쉬워요? 이동이 어려워요? 이동이 어려울 것 같잖아. 교통이 나쁘면. 이동이 어렵다. 그럼 마치 마찰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교통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동이 쉽죠? 그럼 뭐가? 마찰이 작아졌다. 이렇게. 이게 이해 포인트야. 쉽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해를 해. 여기 교통이 나빠요. 그러면 아유 이동이 쉽지 않구만. 그러니까 마찰이라는 힘이 크게 작용하겠다야. 마찰이라는 힘이 크게 작용하니까 이동하기가 쉽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렵지.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자, 일상용품으로 뚜부하고 전문품의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자전거점, 낚시점, 그리고 명품점. 자, 이런 것들을 왜 전문품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전문품은 대부분 취미와 기호와 관련돼 있는데, 자, 내가 자전거에 취미가 있어서 자전거를 사러 자전거점에 가요. 그러면 자전거점은 자전거만 팔던가요? 옆에 자전거 말고 된장찌개, 콜라, 사이다, 라면, 먹는 거, 커피 이런 거 같이 팔던가. 자전거점은 자전거만 팔아. 이런 걸 전문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만 전문적으로 판다 이런 거야. 왜? 자전거점은 취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러 가는 사람은 자전거를 보러 가지 자전거 옆에 있는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보러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명품이 이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전거만 전문적으로 판다, 낚시만 전문적으로 판다, 명품만 전문적으로 판다 해서 전문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례야. 이거 꼭 하나 기억해. 자, 제가 주말에 이렇게 피곤해서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나한테 요구를 해. 야야야, 누워있지 말고 김치찌개 점심에 먹게 뚜부 좀 사갖고 와. 뚜부 좀. 그럼 제가 뭘 할 것 같아? 가기 싫으니까. 나 김치찌개 안 먹어. 팩 돌아서 잔다고. 이 말은 가고 싶다는 거야? 가기 싫다는 거야? 가기 싫죠? 이런 걸 우리는 마찰이 크다 이렇게 부른다고. 가기가 싫다 그건 마찰이 크다 이런 거야. 야, 그런데 나한테 저번에 나한테 자전거 산다고 그랬는데 비싸서 내가 보류했잖아. 오늘 가서 자전거 하나 사. 그럼 뭘 할 거야? 사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가벼워, 발걸음이 무거워. 발걸음이 가볍겠지.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볍고 이동이 쉽다 그러면 마찰이 적은 거고, 뭔가 가기 싫다, 발걸음이 무겁다 그럼 마찰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갖고 와, 명품 사갖고 와 그러면 발걸음이 가볍죠. 그러니까 마찰이 적다. 그러니까 딱 요 4번, 5번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됐다?
자, 14번. 어우, 또 지대야. 30회 때 고전 이론이 많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풀으라 했어, 내가. 어떻게? 짝대기를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편하게 풀린다 했어요. 그럼 보셔요. 호이트가 나오면 어떤 게 세트 메뉴야?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짝대기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삘이 와야 돼. 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래쉬가 나와. 그럼 어떻게 짝대기를 하라는 거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냐, 베버냐 래쉬냐, 베버냐 래쉬냐, 이렇게 짝대기를 해야지. 에? 그리고 튜넨이 나왔어. 튜넨이. 그럼 해봅시다. 자,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 그럼 더 분석할 필요도 없어. 항상 짝대기 형태로 문제를 풀으라고 했으니까 부채꼴 모양, 호이트의 선형.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래쉬냐 베버냐 봤는데 수요. 그러면 우리가 래쉬를 래쉬 이렇게도 쓴다고.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뭔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그러면 래쉬야. 베버는 뭐가 나와야 돼? B업자, 비용이 나오지, 비용. 그리고 또 봅시다. 자, 고립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튜넨이지. 튜넨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하니까. 자, 나 고전 이론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라는 뜻이야, 내 말은. 부채꼴, 호이트, 수요, 래쉬, 고립국, 튜넨. 이런 식으로도 해라. 그럼 정답이 5번이겠죠? 여기서 하나만 봅시다.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작물 재배 형태. 자, 작물 재배 형태, 이게 무슨 뜻이니? 우리가 튜넨은 고립국 이론에서 우리 필수서를 보면 이런 그래프 있던가요? 이런 거? 우유, 감자, 쌀. 그래서 여기는요, 우유가 경작되고, 여기는 감자가 경작되고, 여기는 쌀이 경작되고. 왜 여기는 우유가, 왜 여기는 감자가, 왜 여기는 쌀이 경작됩니까? 이런 걸 작물 재배 형태, 작물 재배 활동, 정확히는 작물 재배 형태 또는 토지 이용 형태,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키워드가. 이 키워드 나오면 누구다? 그렇죠. 튜넨이에요. 튜넨. 작물 재배 형태, 토지 이용 형태. 요거 하나 기억.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요것도 봐요. 자, 우리 강사들은 1번 딱 보면 옳은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딱 보면 그냥 대충 이게 맞아 보인다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밑을 더 안 읽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 수험생들이 이게 틀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뭐 논점이 없다고, 명확한 논점이 없기 때문에 틀려 보이지는 않지만 옳은 지문이라고 이거 하나만 보고 동그라미를 칠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야, 틀려 보이지는 않는다 하고 대충 넘어가. 논점이 없으니까 틀려 보이지는 않는 거지. 그리고 2번을 봤더니 2번은 뭐예요? 상향입니까? 하향 여가입니까? 이게 논점이고, 이것도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자,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누구?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하향이죠. 하위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급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상향 여가고. 그 다음에 공가, 이것도 조심하세요. 우리 주택 순환 현상은 항상 주택 순환 현상은 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때는 항상 이사와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하려면 항상 뭐가 비어야, 집이 비어야 이사를 가지. 그러니까 주택 여과 과정 또는 주택 순환 현상에서는 이 공가의 발생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주택이 물려받는 거지. 주택이 순환이니까. 그리고 주거 분리는 소득 계층별로 주거지가 고소득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봤더니 1번이 확실히 정답이구나. 이렇게 가야죠. 자, 16번. 요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유동화 관련된 문제죠. 우리 유동화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무엇이 시험에 나오던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MPTS 성격, 뭐 투자자가 갖느냐, 발행자가 갖느냐, MBB, MPTB 이런 유동화 증권의 성격을 묻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암기를 통해서 오히려 잘 맞춰. 그런데 얘는 그런 유동화 증권의 성격이 아니라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야. 이유.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딱 기억하셔. 상식으로. 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뭐예요? 무주택자가 주택의 구입을 위해서 뭔가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이 장기대출이야. 장기대출. 왜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대출인가요? 그러면 원금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길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1년에 갚으라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갚으라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돈이 10년 이상으로 딱 묶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은행은 어딘가 또 자금을 끌어와야 대출을 해줄 텐데 그 어떻게 자금을 끌어올까요? 이걸 고민하다가 정부의 유동화 제도를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유동화 제도예요. 그러니까 유동화 제도는 은행이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 MBS의 도입은 유동화의 도입이야. 유동화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택자금의 요게 핵심이죠. 이게 대출 기간에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겠죠. 그리고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차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 은행이 자금이 많으면 차입자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이 되겠죠. 그래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된다. 주택금융이 활성화된다.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틀린 지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봐봐. 요령 한번 봅시다. 나 유동화 이런 거 나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으면 요 뒤쪽으로 한번 봐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니만 뭐야? 부정이잖아. 이런 것도 찍을 때 아주 중요한 요령이에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충 찍어야겠어. 근데 뭔가 다 긍정, 요놈만 부정이야. 요놈이 정답이, 요놈이 틀린 지문일 확률이 99%야.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입지계수는요, 바로 풀어야 돼. 입지계수는 바로 풀어야 돼. 왜 바로 풀어야 됩니까? 이건 준비를 한 유형이어야 돼. 왜? 계산이 쉽거든. 자, 이해 좀 해봅시다. 입지계수는 무엇을 목적으로 만든 지표냐? 그러면 저처럼 자꾸 연습해봐. A지역에는 X와 Y 산업 두 가지가 있어. X와 Y 산업. 그런데 입지계수는 뭘 찾고자 하는 것이냐? A지역에서요, X산업이 특화된 기반 산업인가요? Y산업이 특화된 기반 산업인가요? 이걸 묻는 거야. X, Y 둘 중에 누가 기반이 되는 산업이냐?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냐? 항상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확인해 봐야 돼. 지역의 산업 구성비. 근데 고용자가 200명이니까 자, 200명에 100명이 고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비가 50%라는 뜻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이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뭐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전국 평균이랑.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찾고 전국 평균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전국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전국. 자, 전국도 역시 X와 Y 산업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 산업 구성비 평균을 봤더니 400 중에 240이야. 이거 60%인데? 여기 와야지.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봐. 이해를. 전국 평균이 60이야. X는. X산업은 전국의 평균이 60이야. 근데 A지역은 얼마야? 50%밖에 안 되잖아. 이게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A 지역에서 X 산업은 특화된 산업이 아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찾고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전국 평균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지계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입지계수는 어떻게, 이게 입지계수야. 지역의 산업 구성비 50을 뭘로 나눠줘? 그렇죠. 전국 평균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1이 안 되겠죠? 1보다 1이 안 되겠죠. 0.84.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건 니은 찾아봅시다. 자, B지역에도 X와 Y 산업 두 가지가 있어. 근데 그 둘 중에 무엇이 기반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확인해. 200에 60이야. 260이니까 30%다. 야, 30%. 그럼 전국 평균이랑 비교해봐. 400에 60이니까 40%야. 그럼 보셔. 전국 평균이 40인데 B지역의 Y산업은 30%야. 밑돌고 있죠? 이것도 B기반 산업이야. 그럼 입지계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4분의 3, 0.75. 자, 얘는 내가 직접 풀으라고 하잖아. 왜? 이제 15번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워밍업 된 거야. 그래서 준비했던 건 풀어야지, 이제. 준비했던 거. 입지계수는 준비해야 되는 계산 문제. 왜? 계산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요것도 한번 봐요. 1차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버리는 문제지. 자, 버릴지 말지는 일단 한 번에 읽어볼 거 아니야. 딱 문제 보고 이거 바로 버릴 거, 이거 바로 풀어야 될 거,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드무니까. 그리고 정책에서 대부분 버릴 게 많아. 그러니까 빠르게 읽고 정책이 뭘 묻고 있는지를 빨리 봐야 돼. 이거 개발 제한구역, 초과 소유 부담금, 토지 비축 업무, 용도지역제, 투기과열주거. 자, 1차만 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 내가 부동산 학개론 필수서에서 본 건 요거밖에 없는 거야. 요거밖에. 1차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맞았네.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까 나머지에서 찍어야지. 이런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봐.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냐. 그러면 정책에서 아주 잘 나오는 논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을 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냐 없는 제도냐 요걸 묻는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암기시키는 게 있는데 없는 제도로 나오는 대부분이 특이한 세금들이야. 특이한 세금. 뭐 토지초과 이득세,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이런 세금들인데 세금이 아닌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암기를 개택지라고 저는 암기합니다. 사람 택지도 없는데 개 택지가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개가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는 택지 소유 상한제야.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는 택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느낌이 시행 중인 정책? 그럼 우리나라에 없는 정책 찾으라네.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야. 개발권 양도제도 아니면 택지 소유 상한제 이거야. 나머지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틀렸더라도 요거를 한번 봐봐요. 요거 하나. 일부러 내가 별표 쳐놨어. 도시계획 구역 안에 택지에 한해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부담금을 부과해서 제한을 한다는 뜻이야. 뭘? 택지의 소유를 제한합니다. 이게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렸더라도 시행 중이다 그러면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시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우리 시험에 낼 만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게 택지 소유 상한제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줘. 이번에는 틀렸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프로젝트 부동산 개발인데 이것도 참 애매모호해. 자, 1번을 한번 봐봐요. 1번.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이죠, 대출. 그리고 위험이 있어.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자, 요런 표현 잘 나오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것든지 상관없어.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위험을 뭔가 낮추고자 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낮추고자. 이건 100% 옳은 지문이야. 어떤 대출이든 어떤 개발이든 어떤 투자든 모든 사람들은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그리고 위험을 어떻게 나눕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낮출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면 적절하게 위험을 배분해서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야. 절대 틀릴 수 없는 지문이야. 위험을 낮춘다, 위험을 배분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건 절대 틀린 지문이 아니야. 참고해놔. 그 다음 2번 봐봐, 2번. 자, 부동산 학에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신탁이야, 신탁. 그리고 또 봐요. 소유권 이전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요령이야. 수익증권이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는 신탁회사가 나왔으니까 쉬운 건데 대부분 신탁회사 안 나오고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신탁을 묻고 있구나. 수익증권이 나오면 무조건 신탁증권을 실무에서 수익증권이라고 한다고. 이게 수익증권 나오면 쉬워. 신탁이 나와야 돼. 신탁. 수익증권 나오면 쉬워. 신탁이 나와야 된다. 신탁. 이게 신탁과 관련되어 있는데 봤더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그러면 뭐겠어? 이게 신탁증서 대출이야. 신탁증서 대출. 그러니까 신탁 상품을 묻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이 신탁이라는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수익증권을 은행에 제출하고 뭔가 대출을 받는 상품이야. 이런 게 신탁증서 대출이에요. 요건 꼭 기억해놔. 예? 이번에 틀렸더라도요. 꼭 기억해놔. 자, 우리 시험에는 대출이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나온다. 우리 시험에는 대출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당 대출. 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 대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했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대출. 둘 다 잘 나오지? 마지막이 신탁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게 수익증권이야. 신탁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신탁증서 대출. 자, 부동산학에서 3대 대출이 있다.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프로젝트 대출. 꼭 기억하셔. 이거. 자, 20번. 자, 분양가 규제야. 분양가 규제인데, 이거 논점을 체크해 봅시다. 자, 다른 것들은 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 흔히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요 상한제가 붙으면 대부분 규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예요. 우리 조금 전에 택지 소유 상한제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다 했잖아요. 상한제가 붙었으니까 택지 소유를 규제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는 없다는 거.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분양주택에 분양가를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규제합니까? 그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야. 그러니까 주택사업자야.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팔아먹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무엇을 받아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받아다가 아파트 등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택지를 받아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러면 이제 일이 오는 거야.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뭐가 문제야? 토지에 관련된 택지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정부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받아다가 건설을 하게 되면 뭐가
택지비가 쑥 떨어져. 그러면 택지비가 떨어지는 것만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뭐라 불러? 야, 분양가를 낮춰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야. 그래서 항상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뭘 적용을 받아?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암기 코드는 공이야. 그럼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요.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다만 주택가격이 확 오를 것 같은 지역이야. 그러면 분양가를 규제해야지. 분양가가 항상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니까.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부를 적용하는 거고. 일단 원칙부터 기억해놔. 원칙부터. 자, 그럼 이제 이게 논점이 뭐니? 보자고.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이 용지가 공공택지냐 공공택지가 아니냐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공공택지 같아? 공공택지 같지 않아. 공공사업, 공공택지 같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이게 여기에 논점입니다. 여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 대신 다시 나오면 틀려야 되겠어? 안 틀려야겠어? 다시 나올 때 틀리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한 거야. 또 한 30분 된 것 같네. 자, 5분 쉬었다가 또 21번부터 봅시다.